네, 그렇다면 이 66년 만에 민간에 개방된 DMZ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바람직한 DMZ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학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DMZ 이거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생태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요? 네, 우리 한반도의 모양이 길쭉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기후도 많이 다르고 그에 따른 생태 환경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DMZ가 한반도의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방과 북방의 생태계가 교차하는 공간이고요. 이를테면 예로 제가 철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겨울에는 추운 시베리아 등에 사는 두루미나 독수리가 찾아오고요. 또 여름에는 동남아시아에 사는 꾀꼬리나 파랑새 같은 여름 철새들이 머무릅니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혼재하는 공간이 바로 이 DMZ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 보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완전히 폐허된 상태에서 생태계가 온전히 복원되어지는 그런 장소는 우리 한국 비무장지대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생태계가 지구 안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장소라서 굉장히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태적 가치 못지않게 평화적인 가치도 크잖아요, 되게. 네, 그렇습니다. 이 DMZ는 전쟁의 상흔이 살아있는 아주 생생한 공간인데요. 남과 북이 6.25 전쟁 이후로 70년 가까이 대립해온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DMZ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과 북은 경계 감시초소라고 하죠. GP에 있는 이 병력과 무기를 철수했고요. 또 남측 DMZ, 강원도 고성과 철원지대에는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이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대결과 분단의 공간이었던 DMZ가 점차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MZ를 생명과 평화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개념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네. 인간과 인간의 평화, 정치적인 평화가 진정한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인간과 자연, 이 모든 생명체가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DMZ의 가치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DMZ 생태연구소 소장 김승호 소장의 설명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비무장지대가 생성되어진 환경과 그 생태 자연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질서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 질서의 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보존하고 질서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느냐가 진짜 평화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곳 DMZ 평화의 길이라고 하죠. 고성과 철원에 이어서 파주 구간도 이제 곧 민간에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리 정부가 DMZ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DMZ가 단순한 관광지처럼 소비되거나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은 저희가 주의해야겠죠. 김승호 소장도 DMZ 개방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토 없이 그냥 막 진행을 해서 되게 우려스럽고 이 적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개발 행위들이 바로 그렇게 졸속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무작정 진행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다면 이곳 DMZ를 우리가 바르게 활용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거 동독과 서독 사이에도 비무장지대가 있었는데요. 그 길이가 총 1,400km에 이르러서 우리 DMZ의 5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통일 이후에 이 비무장지대에 그 자연 보존 지역인 그린네스 반트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DMZ 전역이 보존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부 땅은 사유지로 팔려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생태계 훼손이 있었습니다. 또 난개발 문제와 이 땅 소유주 문제도 두각됐는데요. 네. 접경 지역에서는 이 개발과 보존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본인들이 사는 지역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독일의 사례에서 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이 독일의 그린네스 반트에 비해서 우리 DMZ가 가진 장점이 있다면 바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훨씬 큰 건데요. 아시다시피 DMZ는 남과 북의 생태계가 교차하는 지점인데다가 동고서절한 지형적인 특성상 다양한 서식처가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DMZ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적 평화와 생태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DMZ 전역을 보존하자는 합의와 전제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 DMZ에 있는 이 군사시설도 꼭 보존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독일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많이 철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많은 생태 훼손이 일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시설 철거를 통해서 좀 아픈 우리의 역사를 청산한다. 그리고 앞으로 새 시대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DMZ 자체가 이 전쟁의 상흔을 마주할 수 있는 평화 공간, 아주 생생한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아픈 역사도 엄연히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DMZ에 있는 군사시설을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말자,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 DMZ의 이 국제평화대학이나 아니면 뭐 생태학교 같은 것을 세울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 DMZ를 전 세계인이 평화와 생태를 배울 수 있기 위해 찾는 장소, 이렇게 거듭나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DMZ의 올바른 활용 방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학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